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하고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균형을 잃어버림으로써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더 심해지면은 의식 소실이 됐다가 회복이 안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성혜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유진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그 주변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 상관없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 온도가 올라가는 무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 체온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혈관으로 가는 그 혈류량이 증가해서 열 손실을 일으키거나 땀샘 분비를 촉진시켜서 땀을 통해서 열 손실을 일으켜서 체온을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보상작용을 통해 갖고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하고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균형을 잃어버림으로써 체온 발산을 잘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온열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다리, 어깨 근육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불수의적인 수축, 경련이 일어나는 그 열 경련이 있고요. 일시적으로 의식 소질이 일어나게 되는 열실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한 질환인 그 열탈진, 열살병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체온 조절을 실패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경우고, 그 전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보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의 수분, 체액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뭐 어지러움증이 있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오심 증상이 있다든지 구토, 이런 증상들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고,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더 심해지면은 의식 소실이 됐다가 회복이 안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온열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의식 수준을 일단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식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 치료를 적절하게 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늘진 곳으로, 서늘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아이스팩이나 얼음 등을 이용해서 목, 머리, 겨드랑이, 우리가 사타구니라고 하는 그 서해부 쪽에 해서 체온을 좀 내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충분한 수분, 단순히 물만이 아니고 좀 과일이 들어간 음료라든지 그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해서 수분 보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일단 혈압 체크하고 이런 생체활력 징후를 체크하게 되고, 만약에 거기서 생체활력 징후가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경우를 보이면 수액 투여를 합니다. 이 수액도 단순한 수분이 아니고 우리 몸과 그 농도가 같은 등장성 용액을 비롯해서 전해질 농도를 맞춰주기 위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면 병원 가는 거, 야, 이런 거 가지고 병원 가는 거 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신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진료를 통해서 감별을 해야 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실신이나 열경련이 경미한 것 같아도 이어서 열탈진, 열사병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온열 질환은 주위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한번 발생했다고 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름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시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활동하시면서도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수분 섭취를 함으로써 탈수를 예방해야 되고,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 콩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온열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